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발발 사흘째를 맞은 가운데 대낮까지 공격을 주고받으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 도심에서는 경찰청, 정보부 건물 등 곳곳에서 폭발이 발생했고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에서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도에 정래원 기자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습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은 테헤란 시간 기준으로 15일 정오부터 오후까지 테헤란 도심 광장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테헤란 경찰청이 공습받았으며 정보부 관련 건물도 표적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헤란 공습 직후에는 이스라엘 텔아비브 등 주요 도시를 겨냥한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양측은 심야나 이른 오전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상대방을 공격했지만 교전 사흘째부터는 낮에도 과감히 공격을 감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란 외무부 건물도 공격 대상이 됐습니다. 이란 외무차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라엘이 이란 외무부 건물을 공격해 외교관과 민간인 등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에 대한 공습 작전의 종료 시점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이스라엘군 관계자는 대신 이란 내 공습 표적이 여전히 많다면서 사흘간 공격한 이란 내 표적이 720여 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타격받은 모습은 위성사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영국 BBC가 확보한 위성사진에서는 이란 나탄즈와 이스파한의 핵시설과 혁명수비대의 레이저 기지 등의 손상과 그을음 등이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 정래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합의를 강조한 가운데 이란은 아직 휴전 협상을 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또 5차까지 진행됐던 미국과의 핵 협상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공습이 지속되면서 이란에서는 주민들의 대탈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재은 기자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대응한 뒤 대화에 나서길 원하며 이런 입장을 오만 등 중재국들에 전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휴전 압박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Well, I hope there's going to be a deal. I think it's time for a deal and we'll see what happens, but sometimes they have to fight it out, but we're going to see what happens. 이란은 또 이스라엘의 공습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이유를 들어 5차까지 진행됐던 미국과의 핵 협상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와 핵시설뿐 아니라 수도 테헤란의 민간인 거주 지역까지 공격하면서 도시를 벗어나려는 주민들의 탈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ما که عادیم اونم نمیدونم چه شخصیتی داشته اونجا یکی زدن اونو خبر ندارم اطلاعی ندارم ما صبح میریم شب میایم از سر کار اطلاعی از تو محل نداریم کی کجا زندگی میکنه فقط میدونیم که 3-4 خونه اونورتر بوده. 이란은 1980년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 제대로 된 방공호가 갖춰지지 않은 탓에 공습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지하철과 터널 등으로 몰렸습니다. 이란 정부는 15일 밤부터 테헤란 시내의 지하철역을 24시간 개방하고 학교와 모스크도 대피 장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의 가스전을 공습하면서 주유소 앞에는 미리 연료를 사려는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또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등 테헤란 시내에는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네, 중동 악재에도 오늘 코스피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2,940선에서 마감했는데 이는 3년 5개월 만입니다. 특히 방산, 조선, 석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중동발 악재 등 대외 변수는 단기적일 거라는 전망 속에 하반기에는 코스피가 3,000선이 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윤영섭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전장보다 1.8% 오른 2,946.66에 마감했습니다. 2,940선을 넘은 것은 3년 5개월 만입니다. 오전장 중 등락을 반복하던 코스피는
오후 들어 상승폭을 키우며 2,947.07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5% 넘게 올라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이 올랐습니다. 방산과 조선, 원자력 등 개별 상승 모멘텀이 강한 업종이 오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분쟁에 석유주도 불기둥을 뿜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한 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전면전으로 격화하는 등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입니다. 투자자별로 보면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3천억 원어치를 팔며 9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돌아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지난주 770선이 무너졌던 코스닥 지수도 1.09% 오른 777.26에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5.8원 내린 1363.8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투자자들이 중동 분쟁을 심각한 악재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이번 이슈는 단기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정부 추경 등 유동성 공급으로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주체력이 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밸류에이션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한 3,100포인트 이상 높일 수 있다, 상단을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미 연준의 FOMC 회의와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영섭입니다.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당국이 태안화력발전소와 관련 시설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고 발생 14일 만인데요. 당국은 안전조치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압수수색 결과와 압수물 분석에 따라서 책임자 입건 여부와 수사 범위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동훈 기자입니다. 파란 박스를 챙겨든 근로감독관들이 발전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작업 중 끼임 사고로 숨진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사건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모두 80명. 발주처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와 원청인 한전 KPS, 2차 하청업체인 한국파워 O&M 등 5곳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수색이 이뤄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혐의에 대해 수사 중입니다. 수사당국은 김 씨 작업 당시 CCTV와 업무 일지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국은 확보한 증거들을 토대로 안전장치의 설치와 작동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 씨는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 KPS 사업소 기계공작실에서 부품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다 공작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당국은 작업 중 2인 1조 근무 원칙이 지켜졌는지, 발주처와 원청의 불법적인 업무 지시는 없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한전 KPS하고 한국서부발전이 작업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해서 증거 자료를 확인하러. 수사당국은 부검 결과와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작업장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아직 입건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압수수색 결과와 압수물 분석에 따라 입건 여부와 수사 범위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내일도 전국에서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이 습해서 더 무덥게 느껴지실 텐데요.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나가겠습니다. 수요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날이 흐려지는데요.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제주에 비가 오기 시작해 금요일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쯤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마경 기자입니다. 나뭇잎 위로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땅은 빗물에 젖어 있고 시민들 손에는 우산이 들렸습니다. 비구름이 점차 동쪽으로 물러나며 전국 곳곳에 내리던 비도 대부분 그쳤습니다. 화요일은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륙 일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 경북 등 남부지방에 최대 40mm, 강원과 충청에 5에서 10mm의 강수량이 예상됩니다.
대기 하층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는 가운데 상공으로 찬 공기가 지나면서 대기 불안정이 강화되어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들며 날은 종일 후덥지근하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겠고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올라 무덥겠습니다. 수요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목요일부터는 다시 날이 흐려집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와 제주에 비가 오기 시작해 금요일은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제주를 제외하고 아직 내륙의 장마는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쯤 첫 장맛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의 평년 장마 시작일은 각각 6월 23일과 25일입니다. 연합뉴스 TV 이마경입니다.